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듦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돈 세느라 정신이 없다는 식당이 있어요. 바로 논현동에 위치해 있는 유정식당이라는 곳인데요. 이미 여러 언론사에서 취재도 하고 또 유명 연예인들이 꼭 가보고 싶은 곳으로 손꼽기도 했어요. 실제 많은 방송사들에서 앞다퉈 사장님의 인터뷰를 따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모습이에요. 바쁘지 않은 시간에 방문을 했지만 대기 손님으로 인해서 인터뷰를 하지 못했다는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 유정식당은 왜 이렇게 유명해진 걸까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식당은 BTS의 단골집이었어요. 연습생 시절 매일 이 식당에서 밥을 먹곤 했는데 BTS가 빵 뜬 이후로 재조명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국 각지, 아시아, 전 세계 사람들이 찾는 맛집이 되었어요. BTS가 자주 앉았다는 자리는 식사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대기줄이 있을 정도고요. 일부 사람들이 유정식당을 보고 BTS 때문에 유명해졌다, 운이 좋은 식당이다 라고 해요. 그저 단순히 BTS의 연습실이 식당 지하에 있었고 그래서 자주 방문했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된다고 하는 거죠. 다만 자영업 고수들의 눈에는 보인다고 해요. 왜 유정식당이 유명해졌는지, 그리고 BTS가 이 식당을 왜 언급했는지 말이에요. 유정식당 사장님은 매번 언론사와의 인터뷰 또는 기자의 짧은 질문에 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손자 같아서 밥을 많이 줬을 뿐인데, 네, 손자 같아서 밥을 많이 줬다고 해요. 이 말인즉 진심으로 대했다는 거겠죠. 그런 진심이 통하지 않았다면 훗날 BTS가 연습생 시절의 식당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사장님에게 큰 힘을 실어줬을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엄마처럼 집밥처럼 느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유명 연예인들의 단골 식당은 가끔 TV를 통해서 또 신문을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등장을 하고 유명해지기도 하는데요. 유아인의 바다식당, 송중기의 이모네 식당, 네, 다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자주 가던 식당이라고 밝힌 이후에 유명해진 곳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당들을 유심히 보다 보면 하나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 엄청난 고급집이 아니라 그저 아주 평범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울트라 캡숑 존맛탱이냐, 이건 사람의 입맛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딱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게 일반인들의 평가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평가예요. 다만 유명인들이 언급을 했다는 건 이 식당들을 다닐 때 그 느껴졌던 따뜻한 마음이 아직도 온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다는 걸 의미해요. 언젠가 한번 식당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오인에 대한 인터뷰를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같은 질문에 서로 각자의 대답을 하는 코너였는데 재밌는 건 다 다른 분야의 음식을 팔다 보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오인 모두가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질문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였는데 다들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답한 게 진심과 인성이었어요. 진심과 인성. 신기하죠?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5명 모두가 진심과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이 세부적인 답변은 조금씩 달랐지만 어쨌든 대카테고리로 보았을 때는 진심과 인성이 부족하면 여러 위기 상황이 닥치고 쉽게 무너진다는 의미는 아주 비슷했어요. 유정식당은 BTS에게 무려 5년이나 넘게 단골 식당이었어요. 5년 이상 단골이었다는 건 맛, 서비스, 위치, 가격 모두 이 손님에게 잘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서비스의 항목에 들어가는 진심과 인성, 아무리 단골인 식당이라도 가끔 나와 잘 맞지 않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잘 해결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긴 단골을 잡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죠. BTS는 이미 다 잡은 물고기였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진심을 다해가며 음식을 냈을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BTS라서가 아니라 모든 손님에게 진심으로 대했더니 그 안에 BTS가 껴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어느 한 소강연에서 말했더니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우리 가게에 장차 유명해질 사람이 있으니까 모두 다 진심으로 대하라는 말이냐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그냥 식당은 기본이 진심이에요. 이 사람을 가리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이 단골이든 단골이 아니든 다 잡은 물고기, 즉 이미 단골이니까로 생각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 오는 손님에게만 앞으로 자주 와달라고 무언가를 더 신경 써주는 것, 그것도 옆 테이블 단골이 뻔히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혹은 대문짝만하게 현수막을 걸어놓고. 우리도 늘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신규 손님에게만 신경 써주는 곳은 왠지 내가 손해보는 느낌, 이 마찬가지인 셈이에요. 특히나 2020년, 아니 앞으로의 소비 트렌드의 핵심 키워드로 뽑히는 이 팬덤
팬덤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형태의 운영은 절대 하질 않겠죠. BTS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 BTS는 빌보드 차트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아마 거둘 거예요. 아미들이 있으니까요. 이 싸이와는 그 분위기가 조금 달랐죠. 싸이가 돌풍과 이슈였다면 BTS는 팬덤 효과가 맞아요. 꾸준히 좋아해주는 팬, 핵심 지지층이 있다는 건 이 큰 어려움 없이 꾸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제가 팬베이스라는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마케팅보다 중요한 건 팬덤이라는 문화라는 걸 아주 논리정연하게 설명한 책이죠. 그런데 그 책에서 말하는 사례들은 대부분이 다 대기업 이야기였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 팬을 만들기 위해서 현금을 쏟아부을 수 있는 회사들. 우린 아니잖아요. 작은 식당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소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내 일에 접목시키느냐예요. 제 와이프는 에세이와 소설을 참 좋아하는데요. 기욤미소라는 작가의 팬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지만 이 작가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프랑스 국적의 소설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이프는 기욤미소의 팬이에요. 그가 책을 내면 무조건 사고 봐요. 일단 재미가 있든 없든 뭐 읽고 나서 이번 소설은 좀 별로다일 뿐이지 이제부터 뭐 기욤미소 책 안 읽을 거야 라고 하지는 않아요. 팬이니까요. 외식 브랜드들은 이런 팬덤 문화를 일찌감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팬덤을 가지고 해당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팬을 돈을 주고 사요. 이를테면 요즘 핫한 젊은 트로트 가수들을 모델로 기용하고 가수들의 팬을 흡수해버리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런 싸움이 좀 치열해요. 모델료로 억 단위를 주고서라도 기용을 해야 그들의 팬을 우리 브랜드의 팬으로 잠시나마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가짜 사나이라는 유튜브에서 핫한 컨텐츠를 아실 거예요.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씩 보시길 바래요. 재밌거든요. 지금 시즌2가 방송 중인데 시즌1이 너무 빵 터졌기 때문에 마케팅 업계에서는 시즌2에다가 광고를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못하기 때문에 심사를 받아서 광고를 해야 하는 지경이고요. 가짜 사나이의 팬들을 우리 팬으로 잠시나마 오게 하려고요. 운이 좋으면 그 중에 단 몇 %만이라도 우리 브랜드의 팬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외식업은 이런 팬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을 해야 돼요. 이 백종원 대표가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지만 그 역시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우린 주변의 동종업계 사장님들의 가게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 저 가게는 우리보다 비싼데 손님이 많을까? 그것도 꾸준히 팬덤이 형성되어서 그래요. 팬덤은 여러 가지 요소로 생성이 되지만 앞서 이야기한 5인의 인터뷰에서 밝힌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진심과 인성, 이게 바르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날고 긴다는 외식 사업가들도 진심과 인성을 답으로 제시하는 거고요. 유정식당 사장님의 인터뷰 중에 조금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BTS 멤버들의 인성에 관한 내용인데 4년 동안 지켜봐온 그들의 인성은 남달랐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연습생들이 거쳐갔을까요? 이건 BTS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진심이라는 키워드예요. 진심으로 엄마 밥을 해주는 느낌이었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BTS의 단골집이라는 플라시보 효과에 더해서 진짜 괜찮은 식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봐요. 언론에서 굳이 밝힐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무언가 유정식당이 마음속에 자리했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꺼낸 거라는 거죠. 유정식당 사장님은 일부러 진심으로 대하고 인성이 올바르게 행동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저 그게 그의 삶의 방식이었던 거죠.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저 운이라고 하는 시기 질투어린 시선을 조금 받기도 하지만 운은 아주 미미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손님에게 진심으로 대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도 있는 것일 테니까요. 어쨌거나 진심으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면서 곰프로이만 들어갈게요. 좀 더 많이 파는 2020년의 끝자락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많이 파세요.